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최근 증시가 정말로 위아래 변동폭이 너무 커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뭐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쉽지만은 않았겠죠. 그래도 뭐 어떻게 꾸려는 가고 있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여러분들 마음 안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뭐 또 솟아날 구멍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장 보면은 어제 미국 증시가 3% 이상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다행히 좀, 네, 하락폭은 그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 좀, 뭐, 안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좀 이따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하락폭은 뭐 나스닥처럼 크진 않았지만 하락 종목 수는 상대적으로 금일 많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대부분의 상승 상위 종목은 이런 대선 관련 인물주 위주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게 금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럼 금일 어제 나스닥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간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나는 관세맨이다. 뭐 중국하고 워낙 이렇게 잘 안 되면은 관세를 또 매기겠다라고 시장에 노이즈를 줬죠. 이런 부분은 사실 어제 이런 좌장 교체를 시사하면서부터 이미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종가 베팅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게 있었어요. 어제장에 좀 시장이 뭔가 모르게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현실로 된 것 같아 좀 짜증스럽기도 해요.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사실 트럼프 발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일각의 그냥 노이즈 정도로 끝날 일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장단기 금리 가 같아진 거죠. 사실 일각에서는 역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가 역전은 아니고요. 지금 똑같아졌어요. 그냥 똑같아졌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보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9월 말에도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시장에서 걱정을 했죠. 이런 단기 금리가 중장기 금리를 쫓아가고 있다. 곧 있으면 같아질 수도 있다. 곧 있으면 경기 침체 우려가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게 같아져 버린 거죠. 흔히 말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현상은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상 5번 정도의 이런 현상이 있는 이후에 큰 폭의 주식시장에 조정이 왔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각 뭐 보고서라든지 등등에서 찾아보고 저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어 말씀드리고요. 일단 어제의 미국 증시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이러한 이슈에 의한 공포의 투매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매로.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버텼던 거는 사실상 중간에 중국 증시가 그나마 좀 버텨줘서 그래요. 중국 증시가 그나마 좀 버텨줘서 우리 증시가 버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시면 일단은 금리 차는 블룸버그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 보시면 이게 미국 국채예요. 일단 2년물이 지금 2.79%인데 5년물하고 지금 같아진 거죠. 지금 이 현상이 나와버리니까 일각에서는 우려가 큰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실물 경제에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과거 사례를 보면서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언론이라든지 투자자의 우려에 의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10년물인데 10년물 금리 자체가 변화가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누구한테
그 투자를 받을 때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1억을 빌려 1억을 10년 동안 빌릴게. 10년 빌리는 대신 이자 많이 줄 테니까 10년 동안 그냥 나한테 돈을 묻지도 따지도 말고 빌려줘. 했을 때 이렇게 저금리에 가져오면 좋죠. 근데 시장에 돈이 안 든다면 그 사람한테 그래야 되겠죠. 미안한데 2년만 쓸게. 10년은 못 쓰도록 2년만 쓰고 금리는 내가 10년치 금리랑 똑같이 줄 테니까 2년 있다가 또 다시 금리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원리인데 변동금리 이야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이 시장 자체에 돈이 안 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잘 돌고 투자처가 이런 확실하지 않은 확실하면 그냥 장기불에 넣어놓을 것을 지금 이게 확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는 단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금리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장 보시면 그래요. 오전에 호재랑 악재가 동시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호재가 좀 있었죠. 호재가 좀 있어서 금일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대부분 강한 시세를 줬어요. 그러나 이제 오후에 박지원 의원 노이즈가 좀 발생하면서 약간 하락이 있었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이슈인 것 같고, 남북경협주 김정은 답방에 관한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박지원 의원 말처럼 이게 답방이 취소됐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 폭락해버렸어야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장이 물론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빠지고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경협주는 아직도 가고 있으니까 뭐 손절하고 뭐 그러는 것보다 일단은 홀딩하고 더 지켜보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금일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 하락을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고 시간이 나시면 한번 코스닥 시총 상위 뭐 20개 종목을 놓고 보시더라도 아실 거예요. 금일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두 개의 종목이 거의 시장을 버텼다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선주 관련해서 금일 거의 불타오르다시피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는데요. 금일 대부분의 상승 상위 종목을 보면 대선 테마주들이 대부분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게 되면 이런 쪽으로 돈이 안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갈 곳 잃은 자금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대선 쪽으로 몰린 것 같아요. 특히 개인 자금이 대폭 몰렸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대선 테마 자체가 저가에서 그냥 모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급등을 할 때 매도를 안 하고 참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지, 급등주 쫓아가다가는 오히려 손실 날 확률이 높습니다. 급등주는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매매에 자신 있는 사람이 매매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매수의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한데 너무 빨라요. 지금 조정 없이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702포인트 기준은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금일 증시가 지금 최근에 선물 옵션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어제는 이제 바뀌었죠. 양쪽에서 뭐 몇천억씩 매도 매수 공방이 있었고요. 오늘도 이렇고 거의 지금 선물에서 1조 이상의 매수 매도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은 즉슨 현물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 현물은 거의 의미가 없이 지금 선물 쪽에서 어떻게 보면 피 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직은 옵션 만기 쪽에서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물에서 그냥 피 터지게 싸움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 지수는 프로그램 쪽 잘 보셨어야 돼요. 프로그램 쪽에 연일 빠졌고 하루 종일 외인은 양매도 들어왔거든요. 하루 종일 양매도 들어와서 금일은 시장이 좋지 못했다라는 말 드리고 싶고 지금 11월 달부터 12월 오늘자까지 코스닥 누적입니다. 개인이 너무 많이 사요, 코스닥 쪽. 그래서 지금 코스피야 이게 대형주가 많기 때문에 워낙 매동 자체가 큰 의미를 제가 둘 수는 없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외인이 개입이 좀 돼야 되는데 외인의 개입이 너무 약합니다. 코스닥이 외인의 개입이 너무 약하고 지금 신용 물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때가 거의 8조 얼마였거든요. 8조 6천억인가 7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8조 7천억에서 지금 9조 5, 6천억 되니까 이 신용 문제 많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달 폭락장에 신용 뭐 들어왔던 거 아니면 폭락에 버텼던 신용들 그게 터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별히 신용 많은 종목들 지금 철저하게 정리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상당히 불안하니까 가급적 현금 확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장 큰 폭의 하락 나왔죠. 거의 4% 가까운 하락인데 이런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이런 정도 지금 보면은 이때도 4%, 4%, 뭐 이때 엄청 크죠. 지금 하락이 작은 하락이 아니에요. 근데 금일 지금 나스닥 선물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장중에 봤을 때 나스닥 선물 그렇게 안 셌거든요. 나스닥 선물 자체가 좀 강한 반등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장중은 4.4%였어요. 지금 오후에 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하락에 비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금일 종가 베팅이라든지 일체 어제부터 안 했죠. 안 하고 일단 넘어갔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너무 큰 거에 비해서 반등폭이 다소 미흡하다. 그리고 이 반등폭이 미흡하면 월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예를 들면 상승으로는 출발하겠죠. 미국 저기 하락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근데 상승으로 출발하다가 여기 보이시면 이 21선이거든요. 이게 21선 맞고 떨어진다면 저희는 시나리오를 써야 돼요. 떨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월요일날 타격을 입습니다. 월요일날 내일은 미장이 쉬기 때문에 월요일날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뭐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다는 말은 뭐 최대한 현금화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오늘 해서 현금화를 좀 했어야죠. 지금 또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손해 보면서 또 파는 것도 좀 그렇고 반도체 볼게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또 악재성 보고서가 자꾸 나와서 노이즈가 많은데 그때 일요일날도 그랬어요. 반도체는 좀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는 노이즈가 심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불산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이거 아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반도체 좀 조심히 보고 있고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그다음에 시간 후 단일가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미국의 애플이 좀 살아날 것 같으면서도 떨어지고 일단은 애플 자체가 이 바닥 지켜주면 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워낙 애플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외바닥이니까 지금 외바닥에서 올라가니까 쌍바닥 찍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IT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증시 너무 많이 따라가요. IT는 애플이 쌍바닥 찍는지 확인하고 쌍바닥 돌리는 모습 보면서 IT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중국 증시 보면은 중국 증시가 여기서 이거를 이 하락 추세죠.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근데 하락 추세 맞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아래에서는 또 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또 달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점을 못 올라가면 또 떨어지죠. 또 떨어져서 이게 단기적인 박스권이라면 또 아래 박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여 안에서 이 바닥 저점 잡고 이렇게 여기서 W자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각도가 꺾여요. 여기서 상승 못하면 이게 또 꺾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하락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일본 증시만 좀 모양은 좋네요. 이게 바닥이라면 좀 반등해 보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증시 제약 쪽도 많이 빠졌네요. 존슨이 올라갔다가 맞았구나.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업종 자체도 많이 꺾였을 것 같네요. 미증시 관련해서 업종 지수 헬스케어 관련된 지수가 좀 꺾이면 좀 또 비교적 미국 증시에서 헬스케어가 좀 센 편이었거든요. 근데 전일자 고점 맞고 떨어졌네요. 일단 제약 바이오도 지수 상단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국내 지수 한번 봐볼게요. 일단 코스닥 먼저 보시면 전일장에 이런 삼각 그 수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정확히 이 아래로 내려와 버렸어요. 내일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02포인트가 중요한데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 상승할 때 처음에는 이 지점을 못 뚫었던 곳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못 뚫었던 저항을 뚫은 거예요. 호재로. 그것도 강한 갭으로 뚫었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갭으로 빠졌어요. 이 강한 저항을 갭으로 돌파한 구간이고 반대로 강한 구간을 갭으로 하락한 구간이 돼버렸어요. 이 말은 여기가 일단은 관전 포인트예요. 무조건 여기는 저항이고 지지 자리니까 여기를 강하게 뚫던지 아니면 여기 맞고 떨어지던지. 그럼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일단은 이 포인트 올라오면 저항으로 작용하니까 일단 오늘의 저점 라인이죠.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저점 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 저점 라인 철저하게 붕괴를 안 시켜야 돼요. 이때도 이 저항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깨졌더라도 이 저점을 붕괴를 안 시켜야 되고 이게 깨지면 또 이 아래까지 내려와요. 이 아래까지 무조건 내려오니까 이게 지켜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금일장 굉장히 어려웠죠. 금일장 저는 사실 그 시초가에 베팅을 했습니다. 금일 아침에 6시에 보니까는 제 거 블로그에 쪽지가 4통이 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7시가 8시에 블로그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그러게 보니까 오전에만 한 6개 정도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그리고 오후에 한 4번 문의가 왔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온 날이 없었어요. 오늘 오전에 온 거는 미국장이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 부분이고요. 뭐 답은 거의 그랬죠. 이제 뭐 신라제는 전일장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홀딩 예정이고 현대 엘레베이는 추가 매수 진행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을 드렸어요. 뭐 별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심하게 걱정을 많이 한 거죠. 일단 전일자 같은 경우는 그 야간 선물 옵션에서 외인하고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일장에 마이너스 1점 몇 프로 빠졌었는데요. 선물이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3.8, 3.9로 빠졌는데 우리 증시가 1% 빠진다? 이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시가는 거의 2%로 빠졌으니까
시가에 베팅을 어느 정도 해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베팅이 들어갔고요. 일단 말이 한쪽으로 빠졌는데 이 702포인트 이 자리가 금일 강한 저항이 돼 버렸어요. 이게 이 자리를 못 뚫었어요. 뚫었어야 되는데 강한 저항이 됐고 지금 여기가 비어 있는 공간이 돼 버렸거든요. 지금 이 갭으로 떠져 있는 이 공간에 일단은 우리는 이 하단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지켜봐야 된다. 이 깨지면 추가 하락 있다라고 지수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 자, 그럼 종목 말씀드릴게요. 금일도 가신 종목은 여전히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고 일단 이제 물량 저는 거의 다 털어냈어요. 거의 다 털어냈고 이제 소량만 가지고 있고요. 전일 이제 예상하는 가격 밴드 라인을 1차가 81,000원 돼 있었을 거고 2차가 아마 여기 이 정도 라인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 라인 91,000원 전에. 지금 제가 보이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올라가면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쇼커버가 들어온 거는 확실하거든요. 쇼커버가 지금 공매도 줄어든 부분 어제자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매도 현저하게 줄었어요. 공매도 현저하게 줄었고 지금 이런 물량 자체가 지금 한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이게 다 지금 두 번 다 외인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생으로 매수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매도 환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환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하락의 어깨까지 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까지 오면은 센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려면 뭔가 이슈가 나와야 넘어가는 거고 여기 어깨까지 오는 거는 이게 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각도가 좋아요. 각도가 좋으면 한 번 정도 툭 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걸려주는 자리죠. 리버스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횡보하다가 툭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맥스로 9만 원 보는데 9만 원까지 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뭐 9만 원에 걸어 놓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9만 원 전에 그냥 매도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는 현대 엘리베이 오늘도 시장 대비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종가의 물량을 좀 덜어냈고요. 저는 물량을 좀 덜어냈고 일단 현금 비중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현금 비중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에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금일 윗꼬리가 몸통의 50%를 넘어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요. 윗꼬리가 양봉의 50%를 넘었다. 그래서 이 50% 올라가면서 익절 라인을 이 양봉의 50%가 제 익절 라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양봉의 여기서 이제 물량 거의 한 70% 줄였던 것 같아요. 조금만 들고 이제 나머지 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올라오면은 그 핵심은 그거거든요. 이 윗꼬리를 어떻게 잡아먹느냐. 이 윗꼬리를 어떻게 잡아먹느냐. 사실 위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일단은 추가적으로는 근데 남북경협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말했던 AP 시스템 이거는 금일 조금 잡았어요. 제가 종가 베팅보다도 그냥 이거는 이 저가 어제 방송에서 이 저가를 깨지 않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철저하게 저가 지켜주고 수급 계속 들어오고 얘는 항상 그래요. 시초가에 들어가면은 항상 깨지고 종가 이런 2시 반 이후에 들어가면 그냥 먹을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량만 접근을 해봤고요. 추세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박스권이란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이라 추세 아직 살아있으니까 보는 거고 금일 시장 특징주로는 BH가 있는데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종가로 보고는 싶었는데 IT를 뭐 따로 계속 보고 있길 그래서 일단은 관심만 넣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 60일선이 전략적으로 보면 현재 이 60일선을 처음 터치했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역배열에서 상승 시 첫 2평은 저항.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째 뚫으면 지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앞으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라인 때 있잖아요. 이런 라인 때 내려오면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횡보만 해도 21선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주가는 이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높으니까 내려오면 그때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은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시장이 녹록지 않아서 조심조심 할 예정이고요. HLB도 금일 하락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아직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얘가 느려서 그렇지 신라젠하고 얘도 사이즈가 비슷한 애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리고 걔 중에 파미셀도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파미셀도 그날 오늘 나름 선방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나름 선방을 했고 좀 하락폭이 깊긴 한데 이 저가를 다 안 깼기 때문에 살려주면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좀 너무 떨어져서 좀 아쉽네요. 좀 아쉬워요. 여기서 돌아서 올라오고 지금은 올라오면 좀 잘라내는 게 나은 것 같고, 금일 이 외에 대선주 관련해서 한번 리바이벌 할게요. 한번 돌려서 한번 봐볼게요. 관심이 많으니까 대선주는 보면은 대선주가 더 추가가 많이 됐더라고요. 일단 보는데 금일자 보시면은 또 대선주들 엄청나게 달렸어요. 일단은 이 오세훈 관련주 와 세더라고요. 이 박스 돌파하고 이 윗골이 먹으면서 올라가 버렸고, 이월드 돌파하고 올라갔고 시세에 초입이 맞았던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운봉 주고 끝날 줄 알았는데 와 무지 세게 가네요.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거의 월봉으로 봤을 때 거의 단기 쪽으로 굉장히 세게 가 버리니까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대선주는 전고점을 한 번씩 다 넘어요. 이런 자리를 결국은 다 넘으니까 뭐 대신 정보통신 예로 들어서 예전에 유승민 관련주죠. 이렇게 시세가 나온 다음에 최소 1, 2, 3, 4, 5, 6,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이런 자리에 한 번 더 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유승민이 딱 보면은 5년 대선 기간 딱 해가지고 잘 해먹은 케이스죠. 3일기업공사 지금 좀 덜 간 게 제가 보니까 홍준표 쪽이 좀 덜 갔네요. 나머지는 먼저 튀었고,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홍준표 쪽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대선주 관련해서도 워낙 이런 뉴스 기사에 많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게 빠른 매매가 안 되면 오히려 손해 볼 확률이 또 높아요. 아예 들고 가지 않은 이상은요. 그러니까 항상 유의해서 매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장도 그렇고 오늘 장도 많이 좀 피곤한 장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욕 잃지 마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